NFT든 뭐 메타버스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안에 플랫폼하고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엔토즈도 그냥 단순히 많이 올랐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의 확장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고 좀 저는 조정받을 때 좀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NFT랑 메타버스도 메가 트렌드라고 저는 보는데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 모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정말 화제, 우리 뭐 방송 전에도 지금 뭐 NC소프트 가지고 이야기가 했었는데 개인이 그렇게 뭐 5천억을 샀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완전 이건 진짜 오랫동안 정말 회자될 얘기인데 요즘 게임주가 그렇게 날아가요. 게임주가 뭐 정말,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 요새 거의 10개 중에 8개는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두 개가 메타버스랑 게임주예요. 이제 거기에 엮여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강한데 특히 게임주들이 정말 불과 2달 전만 해도 제일 재미없는 또 섹터였고 중국 이슈로 완전히 맞아요. 폭락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 누가 게임하냐 막 이래가지고 그렇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NFT가 붙어가지고 그걸 사실 이제 약간 선구자적인 회사가 위메이드죠. 그렇죠. 예, 위메이드가 뭐 미르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거기에 뭐 갑자기 그 P2E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게임하면서 돈 번다. 예, 이 개념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동접자가 막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기업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게임주가 급등했고 또 NFT가 거기에 붙어 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면서 주가 급등했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쏠려 버렸어요. 예, 좋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사실. 근데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 팔고 게임주 사고 막 이게 더 이제 그 순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가 좀 너무나 과도하게 좀 오른 건 사실인데 물론 이제 제가 여기 촬영하는 날에는 좀 빠지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라서 빠진 거고 게임주 자체의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는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거웠던 NC소프트마저도 NFT가 딱 붙자마자 어쨌든 상한가는 저는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대형주가 이 대형주가 하루에 30% 오르는 거잖아요. 무슨 뭐 잡주도 아니고.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대로 한 개인 투자자분이 어쨌든 1,500억을 팔았어도 3,500억을 갖고 있다. 막 이래가지고 한바탕 뭐 난리가 나긴 했었는데 그만큼 근데 그분도 이게 이쪽 섹터가 되니까 샀겠죠, 사실은. 그렇죠. 뭐 그냥 아무거나 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게임주가 있고 없고가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정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뭐 섹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메타버스하고 NFT 이와 관련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게 좀 과열이다 혹은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 뭐 완전히 지금 속 아픈 그런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게임도 그렇지만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뭐 2017년도도 그랬고 올해 또 이게 여름에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인정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인정 안 하고 뭐 그게 뭐냐 뭐 도박이다. 2017년도에 그래서 뭐 비트코인 또 엄청나게 열풍 불다가 당시에 이제 그리고 꺾여버렸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올 초에 한번 확 불붙었다가 또 역시 안 되는구나 이랬는데 이제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이제 다 인정하는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거기에 또 뭐 유명한 투자자들 아니 애플의 팀 쿡도 자기 비트코인 갖고 있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을 까는 사람은 없어요. 인정을 하는 분위기고 근데 메타버스도 그랬거든요. NFT도 그게 뭐냐 도대체 현실도 아니고 가상세계인데 근데 지금은 다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결국 이게 왜 되냐면 돈이 되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이름까지 바꿨던 그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그렇죠. CEO가 이름도 바꿔버렸고 오죽 뭐 물론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규제가 심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메타버스를 이름 사명을 바꿔버렸고 또 NFT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 그거 뭐 디지털에서만 볼 수 있는 조그마한 뭐 콘텐츠 같은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뭐 몇십억의 거래가 되고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그런 그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이거를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시장을 만들어 버렸고 특히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잘할 수밖에 없는 게 NFT든 뭐 메타버스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안에 플랫폼하고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플랫폼 기반 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말 엄청난 그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BTS. 그렇죠. 예, 엔터사들이 그런 걸 할 수 있고 게임 회사도 왜 잘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 NFT를 하려면요. 게임의 그 약간 IP라고 할까요?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NC소프트는 리니지가 있고 컴퓨터스는 서머너즈 워. 이게 미국에서 엄청 히트친 게임이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펄어비스는 뭐죠? 그 검은 사막. 이게 전 세계에서 다 일단은 흥행한 게임들인데 이걸 가지고 NFT화 해가지고 돈 버는 시스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돈이 되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게임을 할 때 그냥 내가 아이템 비싼 거 사가지고 내가 거기서 왕이 되면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 하려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그 내가 아이템을 사서 거래하는 목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걸 비싼 가격에 팔면 현금이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게임은 그 아이템의 소유권이 사실은 게임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사가 이제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인데 지금의 이제 위메이드에서 나온 미르포란 게임은 그게 아니고 게임의 그 아이템의 소유권을 내가 다 가져가요. 그래서 내가 팔고 싶으면 팔아도 돼요. 예. 근데 대신에 그 안에 있는 돈을 내가 이제 직접 현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 보통 게임 머니를. 네, 게임 머니를 옛날 그냥 게임 안에서만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화폐로 바꿔서 갈 수 있다는 그 모델이 나오니까 더 연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든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돈을 벌고 거기 유저도 돈을 벌면 그 생태계는 커지는데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유튜브 처음 나왔을 때는 다들 저게 뭘까? 그랬는데 유튜브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벌잖아요. 막 구독자 150만, 200만. 그렇죠. 막대한 막 광고 수입 들어오니까 이제 너도 나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튜브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더 커지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NFT라는 건 결국엔 중간에 플랫폼 회사가 있고 기업도 있고 거기에 사용자가 있는데 서로 돈을 버는 이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하나의 트렌드라고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서 투자하시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주가 관점에서 좀 많이 올랐어요. 너무 과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시 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타이밍상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사지 마시고. 지금 사지 말고. 왜냐하면 올해 전체 시장이 우리나라는 안 좋았는데 연말에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야 뭐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빠진 기업은 세금 안 내요. 왜냐면 손해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게임이나 엔터니까 이 기업들은요 연말에 이제 큰 손들 아니 NC로 5천억 사시는 분이 있으면 10억 이상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예, 그럼 그 물량이 좀 일시적으로 나오면 12월이 좀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사보세요. 사실 거면 지금보다는 좀 기다려 보시고 다만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빠지겠네. 그래서 팔지 마세요. 그 타이밍을 못 맞춰요 사실은. 그래서 크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무시하시고 내년까지 그냥 계속 가져가시되 신규 매수만 조금 한번 타이밍을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좀 빠졌을 때 네. 그때 들어가자.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일부. 예. 근데 그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그 분할 매수를 해야겠네. 분할 매수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계속 가겠지. 이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는 왜냐면 내가 리스크에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NFT가 너무 많이 이제 알려졌어요. 시장에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특히 NC소프트 상한가 간 거 보면서 너무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BTS 뭐 이런 얘기 하셨지만 하이브를 포함한 엔터주들도 흐름이 참 좋았잖아요. 네네. 이것도 그런 그 NFT나 메타버스에 맞아요. 대한 그 기대감으로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엔터주도 기존의 엔터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BTS가 있다고 치면 BTS가 앨범을 내고 콘서트를 하고 굿즈 팔고 옛날에 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돈 벌고 또 몇 달 쉬다가 또 나와서 돈 벌고 이거고 이 시스템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붙었냐면 그러니까 엔터주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확장성이 있거든요. 계속 확장을 하는 게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하이브가.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간에 콘서트도 티켓도 판매를 하고 굿즈도 파는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이제 앞서가는 게 그 디어휴라고 디어휴가 버블이란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월 구독료를 내면은 내가 좋아하는 오빠들하고 채팅까지 할 수 있게 그걸 만들어 상장해서 좀
주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그 BTS든 뭐 아니면 NCT든 이런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쉬어도요 돈을 벌어요. 계속 돈 벌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다 하나 더 있는 게 NFT가 이제 첨가된 거죠. NFT는 뭐죠? BTS의 그 포토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디지털화 한 거죠. 근데 옛날에 포토카드는 이제 만들어서 매장에 이제 깔아주면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정판이 아닌 이상은 그냥 그렇게 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지는 않는데 NFT는 뭐냐면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딱 5개만 만들어서 팔아요.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 그럼 그 5개를 산 사람은 진짜 행운하겠죠. 어쨌든 샀는데 아무도 가질 수가 없어요. 5명만 갖는 거예요. 그 고유한 사진이죠. 근데 그거를 산 사람은요, 또 자기가 이것도 그러니까 왜 엔터사가 또 확장을 더하냐면 아까 게임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산 팬이요, 다른 데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비쌀 거 아니에요, 되게. 그래서 뭐 프리미엄 좀 더 올라가서. 네,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덕질을 이제 더 할 거예요. 그럼 NFT 가격은 더 올라가겠고, 그걸 발행하는 하이브는 또 돈을 벌고. 이게 그러니까 BTS 오빠들이 군대를 가도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최근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돈을 버는 시스템을 확장하면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논리로 아, 엔터주 그냥 뭐 이제 그 주요 아티스트가 쉬는 달에는 투자하면 안 되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게 아니라 1년 365일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었고, 더 무서운 건 우리나라가 중심이 아니라 글로벌 팬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까지 확장할지 모르고, 이게 하이브가 무서운 점이요, BTS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음반회사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그 저스틴 비버가 있는. 있는. 그러면 그분들을 또 이용해가지고 계속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도 그냥 단순히 많이 올랐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의 확장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고, 좀 저는 조정 받을 때 좀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이브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투자 매력이 지금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있는 것 같아요. 그 확장성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아직도 확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물론 그 확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아, 봤는데 내년에 이제 가서 아, NFT 이거 봤는데 별일 없다, 생각보다 뭐 이게 뭐지? 이래버리면 이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확장성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시점이니까 아직은 좀 상승할 룸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게임주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뭐 엔터주도 그렇고, 일단 그렇게 조정받을 때 좀 사자. 이게 앞으로 좀 오래 갈 것 같다, 길게 갈 것 같다 그러면, 근데 그럼 매도는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불안하잖아요. 워낙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맞아요. 급락할 것 같은 느낌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살 거면 왜냐면 뭐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또 꼭지에 사놓고 이게 물려 계시면 만약에 이게 왜냐면 테슬라도 반토막 났다 간 거예요. 그렇죠. 거의 500 몇십 그럼요. 불 갔다가.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의심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한 번씩. 분명히 게임주도 올 수도 있고, 그럼 그때 또 반토막 나면 최고점에서 산 분들은 또 울 수밖에 없는데, 내려올 때마다 단계적으로 나는 뭐 한 달에 한 번 사겠다, 아니면 나는 10% 빠질 때마다 사겠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놓으면 일단 평균 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확장성을 계속 저는 보여줄 거라고 보거든요. NFT는 진짜 우리나라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은 IP의 강국입니다. 웹툰도 있잖아요. 그렇죠. 웹툰 IP, 연예인 IP 있죠. 뭐 진짜 드라마.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를 다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기 때문에 저는 확장성은 의심은 안 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기업마다 실적이 미스나면 한 번씩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고비가 오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내년, 내후년, 그리고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이제 주창했던 그 메타라는 기업, 이제 페이스북이 바뀌잖아요. 이 기업의 실적을 계속 추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선도 역할을 하니까.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 회사를 따로 분리한다고 뭐 그런 뉴스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일단은 뭐 물적 분할까지 할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명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메타버스 위주로 간다고 하니, 물론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유진하는데 이제 주력을 메타로 바꿨다는 거죠. 메타버스 쪽으로. 그래서 한번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그러니까 메타버스 하면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엔터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 가장 좋은 기업 하나 있잖아요. 네이버. 네이버 제페토 있잖아요. 제페토. 손정희 회장이,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왜 제페토에 투자를 했겠어요? 돈이 되니까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정을 좀 나온다면 겁내기보다는 한번 큰 사이클 보시고 투자 한번 해보시고 기업이 어려우면 뭐 요새 ETF 많죠. ETF. 예. 미국에는 이름이 메타버스 ETF가요, 티커가요. 그냥 이름이 메타예요, 그냥. 페이스북하고 똑같네. 예. MNTA가 ETF예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개별단에서는 우리 이제 섹터 중에서 게임주라든가 엔터, 뭐 엔터주에서는 뭐 이래서 뭐 우리 여미사님 같은 경우는 탑픽을 뭐 하이브로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게임주에서도 왜 지금 막 워낙 많은 주들이 있잖아요. 어디를 사는 게 낫냐, 아니면 골고루 사야 되냐, 아니면 아직 덜 오른 주를 사야 되냐, 가장 많이 오른 주도주를 사야 되냐, 뭐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단 네. 말이죠. 근데 이제 게임주는 너무 많은데 저는 뭐 어느 하나를 꼽는 게 아니라 그 게임주 중에서 글로벌 히트작이 있는 회사 있잖아요. 아, 글로벌 히트작. 그게 IP잖아요. 그렇죠. 지적재산권이죠. 예를 들면 리니지. 리니지. NC는 당연히 있어요. NC는 리니지라는 그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IP가 없으면요 NFT를 할 수가 없어요. 리니지라는 걸 보고 사람들이 리니지 대단한 게임이지. 그럼 그걸 보고 내가 NFT를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게임에 참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사람들이 많이 게임을 해야 그게 NFT가 되는 거지. 그냥 게임사가 만들었다고 다 NFT 우리도 할게 얘네도 할게 사람들 안 합니다. 아무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의 기업이 그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이거는 전 세계적인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그 검은 사막. 검은 사막. 근데 이제 중국의 모바일로 나오게 되는데 검은 사막을 갖고 있는 크래프톤. 그리고 컴투스는 북미에서 정말 인기 있는 게임이 서머너조예요. 이게 나온 지 6년이 됐는데 아직도 인기가 많아요. 한국보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년에 그 NFT 게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IP가 있어야 돼요. 이 IP가 없는 기업은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게임들 위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 회사들. 네, 맞습니다. 뭐 스터디에 보면 뭐 다 몇 개 나오겠네요. 네, 몇 개로 압축되니까요. 네. 근데 그 중국의 그 IP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인기 있는 게임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이거 NFT를 불법으로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인기 있던 우리 한국 업체 중에서도 그 IP만 넘긴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로열티를 받는데 그렇죠. 그게 다른 나라에도 다 인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중국 내에서만 인기가 있으면 확장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에서 사실 이 위메이드가 미르란 게임도 사실 중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IP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대박 나버렸잖아요, 사실.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의 그 쿠키런이란 게임도. 그렇죠. 아니 저는 미국에서 흥행할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미국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럼 그 IP를 이용해서 또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특히 그 서구에서 좀 인기가 있었던 그런 게임을 만드는 개발사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핫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쪽 메타버스나 NFT에 갈 것이냐, 그거에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은 다음에 올 만한 순환매를 좀 기다리겠다. 그걸 찾아서 내가 가서 먼저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뭐가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 그걸 거라고? 너무 막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차례는 오는데 먼저 생각하실 거는 저는 그거예요. 무조건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야 돼요. 메가 트렌드. 메가 트렌드 뭐 다들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소한 몇 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만 동의하면 안 되고요. 남들도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딱 얘기를 꺼냈을 때 맞아. 이건 메가 트렌드 되겠다. 이런 건데 그 아까 NFT랑 메타버스도 메가 트렌드라고 저는 보는데 옛날에는 무슨 메가 트렌드냐. 저거 뭐 허황된 거 아니야. 그런데 요즘엔 다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NFT랑 메타버스는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왜 여기에 더 열광을 하냐면 사람들이 지금 점점 이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그럼 여가 시간이 많이 생기는데 가장 많은 여가 시간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게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라마는 1시간, 영화 2시간 보면 못 보잖아요. 그렇죠. 좀 또 쉬어줘야 돼요. 몰아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골프는 좀 비싸고 여가 활동을 할 때 가장 값싸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제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게임이나 뭐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메타버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제 메가 트렌드를 탄 거고 거기에 왜 이 메타버스나 NFT가 더 활성화되냐면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버려서 그래요.
그 안에 재화를 이거를 내가 현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커지니까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메가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저는 또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 사람들 다 나이 들잖아요. 그렇죠. 고령화. 예. 그러니까 요새 고령화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 그래요. 그렇지. 근데 고령화는 메가 트렌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나이 든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이 사하나 제한 풀어버렸어요. 중국도 고령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럼 고령화일 때 뭐가 수혜를 받죠? 제약회사들. 근데 그 중에 아무나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요. 나이 들 때 좀 아파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일단 치아. 그래서 덴탈 업체들. 중국의 덴탈 시장이 그렇게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고 또 그 당뇨 환자들이 많아져요. 고혈압도 있고 당뇨. 그러면 혈당 측정기 시장 있죠. 그렇죠. 의료기기 중에. 그 시장이 엄청 커져요. 예. 그러니까 고혈압.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 제약은 아니지만 그 반려동물 시장. 반려동물도 이제 고령화 되면요. 그렇죠. 예. 특히 요새 진짜 저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산책하실 때 강아지 데리고 다 이렇게 산책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작아요. 시장이. 미국이나 유럽은 장난이 아닙니다. 시장이 너무 커요. 근데 이거는 트렌드화 하겠죠. 미국, 한국, 일본, 뭐 동남아까지 나중에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내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고령화에서 어떤 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메가 트렌드 또 생각해보면 뭐 자율주행차 아닐까요? 자동차. 자동차에서 이제 남은 게 전기차가 이어지면서 그 다음이 지금 테슬라가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자율주행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이거는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이미 테슬라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할 거고. 예. 그 이제 UAM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이건 2020 한 5년, 6년, 7년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지만 자율주행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얘기했을 때 메가 트렌드 안 된다고 생각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되게 쉬운 컨셉인데 이제 너무 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좀 안 하시지만 찾아보면요, 이 메가 트렌드 산업은요, 되게 좀 많아요. 예, 많으니까 다른 걸 고민하지 마시고 아 내년에 뭐가 좋을까 이거보다도 내년에 크게 성장할 산업이 도대체 뭘까? 이거를 한번 합리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기업을 분석하셔도 되고 아 난 기업 분석할 자신 없다. ETF로 가시면 돼요. 요새 ETF 워낙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예, 한번. 그리고 또 ETF가 담고 있는 그 기업들,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를 또 그것만 스터디해도 네, 맞아요. 또 많이 압축이 될 거고. 거기 보면은 특히 흔히 요것도 한번 보시면 돼요. 요새 미국 증시가 워낙 세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려동물 ETF도 미국에 있고요. 메타 ETF도 있잖아요. 메타버스 ETF. 그 다음에 되게 다양한 ETF들이 미국이 더 많죠. 그럼 거기 ETF.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ETF.co 그 미국 사이트인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MNTA를 한번 검색을 하세요. 그 사이트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담고 있는 기업들이 다 나와요. 그럼 거기서 시총 비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이 기업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그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 그러겠네요. 네. 하여튼 중요한 건 그냥 이렇게 현실에서 우리가 배합하고 안 가지고 있다고 또 아까워하고 이러기보다는 네. 긍정적으로 다음번에 대해서 이렇게 스터디하는 자세, 네.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노력하는 자세.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네요. 이렇게 누군가가 선택해 주길 기다리는 메가 트렌드들이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메타버스란 용어가 사실은 올해 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다들 그랬어요. 저게 뭘까? 그래서 그 메타버스 하면 또 그 김상균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강원대. 그분 막 책도 내시고. 근데 그분이 막 여기저기 방송 다니는데 처음엔 반응이 대부분 그랬어요. 저게 뭐지? 가상세계? 근데 이제는 다 공부하시잖아요. NFT도 막 공부하시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새로운 또 메가 트렌드 산업에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을 진짜 해주시면 그런데 올라타서요. 당장 안 가도요. 좋은 기업 발굴해서 몇 년만 투자하시면 진짜 내 자산 점프업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진짜 공부를 꼭 한번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